오늘 1부는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물건에 대한 궁금증 전화 받겠습니다. 02077-6357번으로 받을 거고요. 금요일에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백미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번 버릴 거 없이 가득 모아서 가지고 오시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나요? 네, 지방선거 후에 이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역시나 보유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내용이 대체 얼마만큼의 세수가 거치느냐,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되느냐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간략하게 짚어드릴까 합니다. 2시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숙지는 안 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인상이 가장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안에서 4안까지 지금 나왔죠. 그 1안은 가액 비율 인상.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현재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책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공시가, 주택 공시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주택 공시가는 시청에서 매년 4월 30일 날 공시가 되는 금액이고요. 단독주택은 4월 30일 시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공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5월 30일 날 공시를 하는데 공시된 금액이 공시가액입니다. 공시가액을 빼서 어느 정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80%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 금액이겠죠.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세율을 먹여서 부동산세가 책정이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1안, 2안, 3안, 4안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안 같은 경우에는 가액 비율을 인상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 지금 80%입니다. 80% 자체를 5% 또는 10%, 20%까지 그래서 총 해서 100%까지 인상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세수에서 100%를 공정가액 비율을 높이게 되면 앞으로 거칠 세금이 얼마냐면 4천억이라는 세수가 증가가 됩니다. 이 부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개인이 이제 주택이 1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은 9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게 돼 있죠. 현재까지는. 근데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고 여러 자주택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합산해서 6억 이상일 경우에 이제 내게 되는데 그 비율 자체가 80%에서 100%까지 1년, 2년 나눠서 1년에 90%, 2년에 100% 이렇게 차등을 둬서 이렇게 높이게 되면 세수는 약 4천억 정도 거치게 됩니다. 네. 자, 이 안 같은 경우는 세율을 인상한다는 얘기죠. 세율이 지금 0.5에서 2.5%까지 이렇게 구간별로 돼 있는데 이 세율 자체를 공정가액 비율 과세 표준을 가지고 세율을 곱해서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이 되는데 그 세율 자체를 높인다는 겁니다. 0.5%를 올리고 할 경우에는 이게 차등에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 6억 이하는 그 세율 자체를 0.5%하고 6억에서 12억까지는 0.8%, 그다음에 12억에서 50억까지는 1.2%, 50억에서 94억까지는 1.8%, 94억 이상은 2.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세수가 얼마나 거치냐면 8,835억 원이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 안입니다. 3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가액 비율을 80%로 올리고 85%로 올리고 세율까지 같이 동시에 올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율 자체가 1조 881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또 90%까지 공정가액 비율을 또 90%까지 올리게 되면 1조 3천억의 세수가 또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야 될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일 경우에는 현재 그 9억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9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의 세율 자체를 2에서 10%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세율과 동시에 같이 올릴 경우에는 세수가 1조 866억 원까지 늘어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그다음에 주택을 1주택이지만 9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세수가 내야 될 과세 금액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나중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부동산세, 보유세 또는 거래할 때 나타나는 취등록세, 그다음에 팔았을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그게 바로 거래세인데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할게요. 지금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유세를 늘린다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보유세 자체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낮게 책정이 된 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우리나라인데 지금 다른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많이 낮아져 있죠. 하지만 거래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를 한번 보게 되면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2위로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데 미국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보유세를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 막대가 상승이 된다는 얘기죠. 많이 상승이 되게 되면 보유세 자체도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에 랭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래세 자체도 OECD 국가 중에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에 랭크가 되기 때문에 거래세, 보유세 할 것 없이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 거래세나 취등록세,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현재 지금 국가에서 경유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자, 경유세가 지금 낮게 책정이 돼 있죠. 하지만 휘발유세 같은 경우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경유세를 지금 낮추게 된다고 해서 반발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죠. 경유세를 낮출 게 아니라 높일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높일 게 아니라 휘발유세를 낮춰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가에서 볼 때는 휘발유세도 그대로 높게 유지를 하고 경유세까지 같이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유세나 거래세를 그런 식으로 하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이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하게 되면 일단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나 취등록세 85% 감면, 그다음에 재산세는 많게는 75% 감면을 받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풍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아파트나 이런 부분을 투자를 했던 분들이 보유세 증대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할 때 아무래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 절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세금 관리에도 힘쓰시고요.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정보부터 공개할게요.